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개정세법을 통해서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었죠. 이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미국 내 법인 설립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오빠 법안에서도 이 21% 법인세율이 추가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인하 자체는 아니지만 낮은 세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명창입니다. 오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초대형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오빠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 혹은 이미 미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전문인들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은 눈높이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되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세금 혜택이 큰 섹션 199A 패스트루 공제를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99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99A는 미국 세법상 LLC, S Corporation, 파트너십과 같은 패스트루 엔티티의 소득 중 20%를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공제입니다. 섹션 199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째는 소득공제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는 개인과 같이 미국 납세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법인이나 한국 개인은 미국 납세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루 엔티티의 배당과 지분에 따른 소득이 있어도 199A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LLC는 원래 아시다시피 패스트루이지만 오너가 외국 법인이게 되면 IRS는 이 LLC를 외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인의 고정사업장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소득에 대해서 미국 법인세와 브랜치 프로핏 텍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과 개인이 이 섹션 199A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쉽지도 않고 시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굳이 만들어 본다면 두 가지의 해결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납세자를 회사 구조에 포함시키는 전략인데요. 이 첫 번째 방법은 미국 납세자를 지분 파트너로 포함을 해서 회사를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LLC 또는 파트너십으로 한국 기업의 지분 80%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20% 지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거주자 지분 20%에 대해서 섹션 199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미국 거주자의 명의만 빌리는 형태는 IRS로부터 챌린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국 개인이 LLC의 100% 오너가 되고 한국 기업은 B2B 계약자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거주자가 LLC의 100%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 기업은 제품 공급, 기술 라이센스, 브랜드 사용 계약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LLC는 미국 내 개인 소유가 되어서 섹션 199A 공제 혜택이 가능해지고 한국 기업은 이전 가격 문제만 없다면 로열티와 매출 수익 확보를 통해서
미국 세법상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섹션 199A의 혜택이 작지 않고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고려할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섹션 199A의 세제 혜택을 최종 정리하면 섹션 199A는 미국 개인 납세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법인 단독 설립 형태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국인 파트너 포함 또는 라이센스 등 계약 구조로 참여하게 되면 절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199A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 공제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 뭔지 다 아실 테니까 바로 이번 오빠 법안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섹션 179 공제이고 두 번째는 구입가격 100% 전액을 구입한 즉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규정입니다. 오빠 법안에서는 섹션 179의 한도액을 증가시켰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한 첫해 최대 공제 한도액이 250만 달러로 증가했고 자산 구입 총액이 400만 달러를 넘으면 공제 가능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00% 보너스 감가상각할 수 있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은 기존에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00% 즉시 감가상각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들어서 2027년에는 모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빠 법안 통과로 인해서 다시 구입한 즉시 100%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 규정은 영구화되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거의 없고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업용 장비, 기계, 가구와 같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활용해서 절세를 기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섹션 179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있지만 순서와 한도를 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사용 시점 기준으로 공제가 인정되고 자산을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기계, 가구, 차량 이런 것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전에 전액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절세 수단이라는 점 간과해서는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R&D에 대한 지출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R&D 비용을 5년 이상 걸쳐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구개발 비용을 바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활동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국 내 직원 또는 미국 내 고용된 연구 인력이 직접 수행했어야 하고 급여, 재료비, 임대료 등과 같이 이런 비용들이 미국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본사에서 한국 인력이 수행한 R&D 비용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을 해보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R&D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 현지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건비, 장비, 사무실 운영비 등 총 R&D 지출을 200만 불을 했다고 하면 과거라면 매년 40만 달러씩 5년간 비용 처리해서 첫해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첫해 200만 달러 전액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이것을 법인세 21%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42만 달러의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R&D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 의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D 지출은 꼭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
요식업, 패션, 화장품, 건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능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실질적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R&D 세금 혜택이 가능한 업종 몇 개를 예를 들어 보면 요식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리법 개발이라든지 글루텐 프리, 비건, 신기술 조리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라든지 새로운 메뉴 연구에 들어가는 지출들은 R&D 세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류와 패션업의 경우에는 신소재, 즉 기능성 원단이라든지 독자적 재단 기술, 의복의 착용감 개선 연구 등과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화장품업 같은 경우에는 천연 성분 포뮬라를 개발한다든지 피부 테스트 기반 제품을 개량한다든지 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연구 개발비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R&D 세금 혜택은 기술 스타트업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식업이라든지 패션, 화장품 등 제품 개발과 실험이 수반되는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실험과 불확실성 제거 시도가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법인세율 21%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개정세법을 통해서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었죠. 이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미국 내 법인 설립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오빠 법안에서도 이 21% 법인세율이 추가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인하 자체는 아니지만 낮은 세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GILTI와 FDII 공제 비율이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GILTI와 FDII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번 오빠 규정에서 어떤 것이 영구적으로 확정됐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ILTI, 발음은 GILTI, 이름부터 좀 무겁게 들립니다. GILTI입니다. 이것은 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의 약자인데요. 뜻은 뭐냐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낮은 세금으로 번 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 중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FDII는 뭘까요?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의 약자인데요. 뜻은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지적재산, 즉 Intellectual Property로 외국에 수출하거나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 세금 공제를 조금 더 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 기업이 미국 자회사를 세워서 미국에서 연구한 기술로 일본이나 유럽의 제품을 수출한다면 그 수익의 일부는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수출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인 것이죠. 자, 이제 GILTI와 FDII를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 두 규정에 대한 오빠 법안에서는 그동안 가변적이었던 공제율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GILTI 공제는 40%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번 수익 중 40%는 세금 계산에서 빠지고 남은 60%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FDII 공제는 33.34%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출 기반 무형자산 수익의 3분의 1 정도는 세금 계산에서 공제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율 확정이 왜 중요할까요? GILTI와 FDII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 세무 전략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공제율이 불안정하거나 해마다 바뀌게 되면 세무계획 수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공제율이 영구적으로 명시되면서 기업의 세무 예측 가능성이 증가가 되었고 해외 소득 구조를 설계할 때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감소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빠 법안은 단순한 미국 감세법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게도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생산 거점, 물류센터, 유통망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중장기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초대형 감세 법안인 오빠 법안이 미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세법 5가지를 추려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